이쯤에서 과거의 대통령들의 불행을 한번 떠들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온전하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나 뇌물에 연관되어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 친인척 혹은 매우 긴밀한 관계자들이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인지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이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곱씹고 싶지 않은 과거사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부정부패와 뇌물에 관여되어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한국 정치계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옮겨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범죄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의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내란죄 및 군사반란 그리고 재임 중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비자금 조성에 따른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형이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범죄 혐의: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비자금 조성 및 수백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은 직접적으로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김현철 씨가 1997년 권력형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현철은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은 부정부패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처벌받았습니다. 김홍업, 김홍걸 두 아들은 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범죄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의 가족과 측근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특히 부인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 640만 달러, 약 75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범죄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다스를 통해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징역 17년 및 130억 원 추징, 2022년에 특별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또는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탄핵당한 후 구속 기소되었으며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벌: 징역 22년, 2021년 특별 사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와 뇌물 의혹 그리고 기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은 진보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촛불 시위는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게 국민들은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보수 정권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진보적인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를 400조 원이나 증가시키면서 국민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빚을 만들어 놓았고 그 400조 원 중 1%인 4조 원은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의혹은 물론 매우 다양한 부정부패와 뇌물 의혹에 관여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하여 국민을 향하여 감히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그의 딸인 문다혜 라는 아이는 본인이 이조시대의 공주로 착각하는 듯 국민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전후좌우가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퇴임하면서 셀프로 대통령직 퇴임 후의 경호원도 3배나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은퇴연금을 스스로가 2배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및 뇌물 혐의와 관련된 조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그가 재임 중 추진한 정책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혐의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요 혐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듣기 괴로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탈북 어민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와 법적 절차 위반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과 의혹을 둘러싼 조사들이 진행 중이며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은폐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2.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경찰 및 공공기관을 동원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거 공정성 침해 및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수사 중입니다. 3.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가동 중단 결정을 사전에 내리고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경제성 평가에 대한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대북 정책 및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금 의혹.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대북 지원과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금이 비공개적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 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경봉우가 입항했을 때 무엇을 실어보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달러를 실어보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조 원의 국가 채무 증액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수사는 현재까지 제한적입니다. 5. 옵티머스 및 라임 자산운용 사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금융 사기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관련 금융 사기를 알고도 방관했거나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6.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뇌물 및 부정부패 혐의.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한 일부 고위 인사들이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전 대통령 본인의 책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이러한 사건들을 방조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7. 딸 문다혜와 관련된 뇌물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당시의 문다혜의 남편이자 문재인의 사위가 이상직 소유의 회사에 취업했고 사위와 문다혜가 태국 방콕에서 살게 되었는데 당시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생활유지비용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굳이 문재인에 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죄 의혹을 나열한 이유는 문재인은 특별하게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은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촛불 시위는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게 국민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정부패, 권력남용, 대북 USB 사건 및 만경봉호를 통한 대북 송금 의혹이 있습니다. 또 딸 문다혜와 사위를 통한 뇌물 의혹 등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을 검찰로부터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슨 죄명으로 탄핵시켰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대대적인 촛불 시위를 통하여 대통령이 된 문재인입니다. 그런 그가 부정부패, 권력남용,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시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촛불 시위에 참여시킨 당시의 어른들은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정치 현실을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이라든가 한국 대통령이 임기 중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퇴임 후에는 사법적 처벌을 받는 독특한 정치 문화라든가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의식이 부족하여 대통령마다 똑같은 부정부패와 뇌물에 연루된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한국의 정치가 지나치게 권력 투쟁에 얽매인 결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진행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외의 정치평론가들의 평가라는 것이 특별하고 한국 국민들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외의 어떠한 정치평론가도 한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